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광주에서 중도 보수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 당시 유독가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해 화학물질 조사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강조했습니다. 몇 해 전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전시됐던 검은비 작품의 작가가 쌀에 대한 사심을 담아 나주 정미소 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시설 순천만 자벌드가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1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광주를 찾아 중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1박 2일 광주 일정을 소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중도 보수의 대안임을 강조했는데요. 진영을 떠나 중도 보수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주는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보편적인 민심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곳이 있으니 남구 봉선동입니다. 고가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해 있고 학군과 사교육시설이 몰려 있는데 중도 보수세가 비교적 강합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은 봉선 2동에서 21.9%를 득표했습니다. 광주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특히 5투표소에서는 무려 39.1%를 얻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한 지난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는 봉선 2동 제5투표소에서 지역구 평균 득표율보다 2배 많은 23%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직접 이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성향의 유권자들을 만나 현장 민심을 들었습니다. 이제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데 종합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재명 후보가 통합과 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용주의 중도 보수로서의 공약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권 교체로 완전한 내란 종식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상황이고 나라가 너무 어렵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정적 승리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얻었던 것보다는 표를 좀 더 주시면 좋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연이틀 광주에 머물며 외연 확장을 꾀했습니다. 앞선 20대 대선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주도했던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성공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부동층 청년 표심을 겨냥하며 지역 대학가를 누볐습니다. 지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이 중도 보수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미래 담론을 얘기하는 정치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일방주의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불편한 지점이 있으시다면은 개혁신당이 이 후보는 그러면서 광주 민군통합공항의 무한이전, 인공지능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6.3 대선 사전투표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진보세가 강한 광주에서도 중도 보수와 부동층 공략은 남은 선거 기간 중요한 전략이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도시철도 3, 4호선 신설을 비롯해 광주 5개 자치구의 현안을 담은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선대위가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한 광주 기초 공약에는 동구 위생 매립장의 문화예술 치유 정원을, 서구에는 마륵동 탄약고 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스포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남구 광산구 도시철도 3, 4호선 추진, 북구에는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각 자치구가 직접 건의한 핵심 사업으로 광주선대위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의 문턱인 오늘 기온 높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고요.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도 좋겠습니다. 기온은 높게 치솟겠지만 구름은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가득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마저 자욱한 가운데 날이 더 흐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5mm 안팎의 약한 비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76시간 만인 어제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유독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가 사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시커먼 연기는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수많은 유해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기침이 좀 해요. 아침 저녁을 좀 하는데 목이 아프다든지 목이 좀 걸걸하다 그러고 이게 또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고 가족들 다 비슷한 증상이 그렇게 있어요. 주민들의 걱정과 달리 광주시와 영산강 환경유역청 등은 대기질은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일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59종의 오염 수치를 측정했는데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화재 당시 삽시간으로 뿜어져 나온 연기가 바람에 따라 퍼지면서 고농도의 오염 수치가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화재 현장에 배치된 이동식 측정소가 2m 정도 높이에 불과해 하늘 높이 퍼진 연기에 대한 대기질의 측정값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또 광주시 영산강 환경유역청이 타이어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다이옥신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휘발성 유기물질 그리고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이제 공장 인근 지대나 아니면 공장 인근 지역의 실내에서 증가하지 않는지 이제 채취해가지고 약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인근 주민들의 건강 조사 결과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의료계도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발생한 미세먼지 자체가 독성이 강한 만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그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급성 호흡기 질환이랄지 피부 질환이랄지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화재 진압 후 발생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에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화재 발생 4일째인 지금도 상당수 시민들이 집을 나와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시민 피해를 보상할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하고 대피시설 운영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금호타이어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광산 구민들이 타이어 사주기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해 전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전시됐던 검은비라는 작품 기억하십니까? 검게 칠한 쌀로 추모비를 세워 5.18 희생자들을 애도한 작품인데요. 검은비의 작가가 쌀에 대한 사유를 새로운 작품에 담아 나주 정미소 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수히 많은 쌀에 검은색을 입혀서 이름 없는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던 검은비.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인 상무관에 세워졌던 이 작품은 지난 2023년 옛 전남도청 복원 때문에 철거됐습니다. 검은비의 작가 정영창은 이후 나주에 정착해 쌀에 대한 사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쌀이 품은 의미를 새로운 작품에 담아 나주 정미소 작은 미술관에 전시했습니다. 검은비에서 죽음을 은유했던 쌀은 삶과 기억, 생명의 의미로 확장됐습니다.
우주를 상징하고 씨앗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그 나눔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100년 넘은 나주 정미소에 축적된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작품에 쓰인 옛 정미소 문짝과 창틀은 식량수탈과 학생 항일운동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고목재로 설치미술을 해놓은 것은 1920년대 후반에 학생 독립운동을 모의했던 장소에서 나온 구조물입니다. 동학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김계남의 커다란 초상, 전쟁과 폭력에 희생된 모든 죽음을 슬퍼하는 작품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이제 그런 연결된 점을 이제 제가 여기 전시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쌀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 역사가 이렇게 민중의 항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작가로서 들여다본 거죠. 정영창 작가의 쌀에 대한 사유는 이달 말까지 나주 작은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사기를 주제로 오는 8월까지 국보순회전이 열립니다. 국보급 분청사기 가운데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귀중한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시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꽃 넝쿨무늬와 흩날리듯 찍힌 전무늬가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꽃과 연잎의 윤곽선은 백상감으로 내부는 흑상감으로 처리해 무늬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분청사기 상감이나 연꽃 넝쿨무늬 병입니다.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잎사귀 사이에 면을 긁어내 꽃이 피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편병과 물고기 한 마리를 가득 차도로 그린 분청사기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초반부터 150년 동안 유행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분청사기 8점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잠시 떠나 고흥으로 왔습니다. 국보급 분청사기 순회전은 오는 8월 10일까지 80일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대표 유산을 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흥을 시작으로 전국 8개 공립박물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국보 순회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리 국보를 서울까지 와서 보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국보 순회전 외에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올해 다양한 전시가 이어집니다. 박물관 입주 작가들의 기획 전시를 시작으로 대외 전시 등 13건의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분청사기실 상설 전시 개편 등 우리 고흥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를 준비하여서 지난해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와 천경자 특별전에 이어 해마다 풍성한 전시로 채워지면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올해 1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식당의 자리나 음식 등을 예약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노쇼 사기와 관련해 광주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는 시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식당을 예약하면서 식당 비용과 함께 결제한다며 고급 와인 구매를 요청했지만 시청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 캠프나 군부대, 기관 등에서 대리구매 요청을 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광주 송정역 일대에서 택시 승하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광주시는 광주 송정역 일대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광주 송정역 일대를 택시 승하차 금지 구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광주시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택시를 타거나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택시기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섬진강 하구 일원에 민간이 주도한 블루카본 염생식물 군락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섬진강 하구와 황양만이 맞닿은 황양시 진월면 인근 기수역입니다. 간조로 섬진강 바닥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역 기업과 민간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칠면초와 함초, 해홍 등 1000여 번의 염생식물 모종을 이식하고 씨앗 70kg을 파종합니다. 두 달여의 노력 끝에 이 일대 17,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염생식물 군락지가 조성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 ENC 등 지역 기업과 즉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섬진강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사업은 황양만과 섬진강 일원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염생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육상식물보다 50배 이상 빠른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내 탄소 중립을 통한 기후 위기에 대응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세대에게 기후 위기 대응으로 이어져서 우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특히 염생식물 군락지가 망독포구 일원의 천혜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 지역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또 보시고 이쪽에 또 희귀식물이지 않습니까? 염생식물이 이렇게 되면은 관광적인 효과, 관양시의 관광적인 효과도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섬진강 하구. 기업과 지역이 하나가 돼 이뤄낸 이번 성과는 섬진강의 지속가능한 자연 친화적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해남군이 송오리 모노레일 승강장에서 땅끝탑까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무장의 길을 조성했습니다. 좁고 힘들었던 길이 걷기 편한 길로 탈바꿈하면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87년 조성된 땅끝탑. 북위 34도 17분 21초인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었던 땅끝탑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무장의 길로 거듭났습니다. 성인 한 명 걷기에도 좁았던 길은 유모차와 휠체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아주 잘 해놨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는 청계를 주는데 이건 팽지로 만들어 놨네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 적게 든 사람 친구는 엄청 걷기도 좋고 편리하고 진짜 배경이 좋습니다. 땅끝 꿈길랜드는 지난 2021년부터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800여 미터의 산책로를 조성한 사업으로 누구나 땅끝탑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곳곳에 쉼터와 포토존, 41m의 스카이워크 등이 들어섰고 야간 경관 조명이 더해져 밤에는 색다른 풍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끝탑까지 저희들이 원하는 게 3대가 편히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럼 장애인분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땅끝 방문객들이 한 2배 이상 늘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지역 주민도 엄청 반기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땅끝탑에서 송호해수욕장까지 약 4km 구간을 무장의 길로 추가 조성할 계획. 접근성 개선으로 전망대에 집중됐던 관광객 분산 효과는 물론 지역민들 산책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시설 순천만 자벌드가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1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우주항공 등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고 운영 방식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는데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입니다. 작업자들이 수레를 이용해 안쪽에 설치될 구조물을 옮깁니다. 다음 주 재개관을 앞두고 시설 정비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컨텐츠나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종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리뉴얼 작업을 위해 지난해 1월 휴관에 들어간 자벌드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운영되는 부스는 12개로 예전과 같지만 우주항공과 인공지능, 애니메이션 등 전에 없었던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도입했고 경찰과 소방 등 기존 시설에도 프로그램에 변화를 줬습니다.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 순천시는 자벌드 활성화를 위해 석 달 동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콘텐츠와 프로그램에도 주기적으로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공익성이라든지 체험의 또 효율성 이런 부분에 집중을 뒀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리뉴얼을 반기라든지 분기라든지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한편 자벌드 2층에 있는 청소년 체험시설은 여전히 재개관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층 어린이 체험시설 운영이 안정된 이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택시기사들의 차량 시위를 재현한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어제 광주 도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과 5.18 공로자회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무등경기장에서 금남로까지 차량 행진을 하며 5.18 당시 민주기사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플래시몹 행사를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의 고등학생 20여 명이 지난 1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열고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학생들은 또 토론토 한인학생회와 공동으로 5.18 45주년을 추념하는 기념행사와 함께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 영향으로 울산 자동차 수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26%나 급감해 지역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결국 미국 관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21억 3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승용차가 18%, 전기차가 65% 감소했고 꾸준히 성장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5% 감소했습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하이브리드 차의 수출이 감소한 건 27개월 만입니다. 울산 자동차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입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1억 4천만 달러로 26%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수출과 특히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크게 하락한 것은 4월 3일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완성차 관세 조치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대미 수출에서 10% 보편 관세가 부과된 석유 제품은 74% 늘어난 2억 9천만 달러, 건전지와 축전지도 ESS 수출 증대에 힘입어 246% 늘어난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대미 수출은 4.4% 감소에 그쳤습니다. 한편 울산 4월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3.2% 감소한 72억 5천만 달러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더불어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실적 저조가 이어졌지만 선박과 비철 금속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으로 세계 경제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이 같은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가 4월 수출 실적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협상력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환경부의 댐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물관리 토론회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폐기된 댐 사업을 기후 대응으로 포장해 추진하고 있다며 물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60주년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오는 토요일 광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먹밥 나눔과 뮤지컬 등 문화공연, 어린이 물놀이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이날 시청 앞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통제됩니다. 오늘은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의 문턱인 오늘 기온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28도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도 좋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구름 가득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마저 자욱한 가운데 약한 비도 지나겠습니다. 오전 중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 높게 치솟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에서도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23도에 그치겠고요. 완도에서도 낮 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광양의 낮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모레인 금요일부터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